미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총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핵무기를 경쟁하던 시절, 미국은 전혀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총도 전투기도 위성도 아닌 바로 국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마음이 실제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국은 무기 강국이라서 이긴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사실,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은 이 무기를 한국에게도 이미 수차례 건넨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받지 않은 데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2021년 미국은 국방 예산으로 무려 8천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 수치는 숫자 자체로도 놀랍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8천억 달러는 단순한 군사적 지출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인도, 중국 등 세계 유수의 강대국들이 모두 합쳐 쓴 금액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국가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미국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목소리는 군산복합체의 탐욕이라는 시선입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일부 인사들은 군수산업이 정치와 결탁해 과도한 예산을 끌어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병사에게 얼마나 훌륭한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장비가 실제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군인이 생명을 걸고 임무를 수행할 때 그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장비이며 그 장비의 품질은 예산과 직결됩니다. 국방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병사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한 국가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장비 하나가 목숨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비의 질과 양은 병사의 사기와 생존율, 더 나아가 전체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막대한 국방비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병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국은 군대를 단순한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싸우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지점입니다. 한국은 경제 중심적인 정책 기조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성장과 수출, 기업 활동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면 언제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고급 시계를 차고 두꺼운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채 골목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강도가 다가왔을 때 경찰이 없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계나 돈이 있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와 경제에만 집중하고 국방을 소홀히 한다면 어느 순간 외부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노리는 것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이미 그 사실을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위협을 안고 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이버 공격, 심리전, 가짜뉴스 같은 비전통적 위협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국방을 단순히 예산 낭비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방비는 투자입니다. 군사력에 대한 투자는 국가 전체의 생존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술이 무기 체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대전에서는 예산의 크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시용이 아니라
자국 병사를 철저히 보호하고 세계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은 전통적인 군사동맹국으로서 한국에도 강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국가들의 군사 움직임과 무기 개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방어 체계와 국방 철학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국방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병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장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국방비는 병사의 생명줄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 채 국가의 안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은 병사에 대한 신뢰, 국민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그 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안보는 외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대화도 가능하고 평화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 사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막대한 국방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병사에 대한 존중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또 다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지리적 이점입니다. 미국은 지도를 펼쳐보면 알 수 있듯 동쪽에는 대서양, 서쪽에는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자연의 장벽이 미국을 포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해양의 완충지대는 미국 본토를 외부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전쟁 중 끊임없이 공습과 침공을 겪는 동안 미국의 공장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전투기와 무기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전쟁 중에도 경제와 군수 체계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리적 안전지대로서의 미국은 전면전이 발생하더라도 본토를 유지한 채 장기전을 펼칠 수 있는 드문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지형 자체의 방어력입니다. 미국은 동서로 길게 뻗은 대륙국가로 산맥과 강, 사막과 평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만약 외국군이 미 본토에 침투하더라도 이 험난한 자연지형을 돌파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렵습니다. 거대한 강과 넓은 숲, 높은 산들은 침공군의 속도를 늦추고 미군에게는 방어작전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 마음, 즉 애국심입니다. 이 요소야말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국가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은 자동으로 병력 모집 대상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매년 3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선발하고 보충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국가에 내어줄 수 있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태도입니다. 미국에는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지인 중 군인을 아는 이조차 드물 정도로 군과 사회가 명확히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수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나라를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국민들이 지닌 깊은 애국심의 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질적이고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우리는 미국인이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세력이 가장 쉽게 간과하고 결국 가장 크게 실수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과거 미국에 도전했던 국가들은 대개 미국이 겉보기에 혼란스러워 보이고 다양한 의견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다고 착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그 어떤 분열보다도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할 때 전 국민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그저 수사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같은 특성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이 심리전이나 정보전에 강한 저항력을 지닌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아닌 인지전이라 불리는 정보심리전을 택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군사력이나 물리적 방어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 내부를 흔드는 심리전을 통해 분열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외부 공격에도 비교적 강한 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에 대해 비판도 많이 하지만 정작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단단하게 결속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닙니다. 지리적 요인, 물리적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까지 세 가지 방어선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군사장비만 늘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국가 방위를 자기 일로 느끼고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교육과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예민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휴전선을 가지고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지 병력 수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방어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병사들에게 더 나은 장비를 지급하고 국민들에게는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미국처럼 무기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국민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국방력은 단순히 무기나 예산의 규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형적 이점과 국민의 자발적인 애국심,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며 군사력 또한 세계 6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미국이라는 동맹국과 진정한 신뢰를 주고받고 있을까요? 제가 군에 있을 당시 미국과의 공조 훈련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느낀 점은 단 하나입니다. 미국은 동맹국 중에서도 한국을 특별히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가치나 정치 시스템,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수많은 나라와 군사적 협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가 미국처럼 피를 나눈 전후였을까요?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미군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낯선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희생은 한국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 그치지 않고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안보 정보를 주고받는 실질적인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외교 문서나 조약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현장 중심의 협력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 일각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의존적이다, 혹은 미국 없이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은 결코 우리에게 시혜적 관계로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묵묵히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정보전, 사이버전, 심리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미국과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함께라면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인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총과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의견을 조율하며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신뢰와 공감이 쌓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가면 총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환경에서
일반 시민들도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M1 소총을 들고 사격 체험을 했을 때 과거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의 희생이 얼마나 숭고했는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총을 쥐는 순간 단순한 사격 체험이 아닌 역사의 무게와 용기의 상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화와 다릅니다. 총기 규제가 강해 사회적 안전성이 높지만 그만큼 자기 방어라는 개념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는 진정한 안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 그 국가를 지킬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국민들은 이러한 관계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잘못을 저지를 때 가차없이 비판하고 투표를 통해 바꾸고자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공격이나 도전 앞에서는 거짓말처럼 하나로 뭉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애국심이 공존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무기보다도 국민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단순히 전략적 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믿음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미국을 신뢰하고 그들의 가치와 철학을 존중할 때 비로소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을 떠난 지 9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군인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그 정신은 동료를 지킨다는 책임감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중 하나는 군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군 생활은 바로 그 자신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보를 위한 진짜 투자가 무엇인지, 국가의 진정한 자산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곁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온 동맹 속에 있습니다. 진짜 안보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